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한번 펼쳐보세요. 자, 기출문제 지문 봐서. 자,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핵심 포인트 꼭 잡고, 거기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무슨 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등록사항 한번 봐봐요. 소재, 그러면 이제 공통. 집안은 공통. 지목은 이제 뭐예요? 목도장, 정식명칭이고. 면적은 뭐예요? 면장, 토지 이동 사유.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자 표시.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자, 소유자, 소유 변동일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음. 아까 도면에 없다고 그랬죠. 자,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행정구역 대장. 대장은 11자리 주자죠. 그래서 1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3번은 경계점, 자표도너부, 토지대장, 지적도. 집안에 관한 번호 몇 자리? 8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자, 공유지 현명부 몇 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 대표적으로 등록이 되고, 자, 지목과 면적과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목도장, 면장, 축도장 이러니까.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권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공유지 현명부의 모든 공유자의 선명과 지분은 기재된 모든 공유자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 나오네요. 등록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분,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대표적으로 지목하면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척은 등록된 사항이 아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축척. 지적도 아까 몇 가지? 7가지. 그럼 500분의 1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만. 600분의 1은 5만. 3000분의 1은 108만.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 그럼 3000분의 1은 뭡니까? 아까 180만. 자, 등록사항 지ban. 지목. 지목은 뭐예요? 부호죠. 부호. 자,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경계는 이제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으로 익혀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형, 읽어봐요. 0.1mm. 그렇죠. 0.1mm입니다. 자, 도면은 그래서 0.1mm야. 과거의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봐봐요. 이걸 한번 숙제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나옵니까? 그래서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면 내기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어.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빌러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몇 미리에 읽어봐요? 0.1mm 폭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인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 작년에 출제됐죠.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요? 좌표. 첫 번째 특징 나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 이게 작년에 출제됐고요.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량할 수 없음. 자, 거기 보고 있어요. 자, 도각의 크기 나와 있네요. 자,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얼마죠? 40, 30. 자, 그러면 그 옆에 밑에다가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여기에 몇 cm라는 거예요? 40cm, 여기에 30cm. 그럼 아까 축척이 500분의 1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왜 3만이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몇 분의 1? 500분의 1. 그럼 역수를 곱하면 30 곱하기 500 곱하기 40 곱하기 500이 됩니다. 요거 하면 뭐다? 면적이 3만이 나와. 3만 제곱미터가. 그러니까 자, 축척이 몇 분의 1일 때? 500분의 1일 때. 그러면 도각의 크기가 40, 30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적어놔 볼래요? 그러면 임야도의 도각은 하나 적어놔 봐요. 자, 임야도의 도각. 임야도의 도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구청에 때가 보면 요거는 50이에요. 요거는 40으로 되어 있어요. 40, 50. 그러면 지적도는 도각의 크기가 얼마다? 40, 30이고. 임야도는 뭐예요? 50, 40. 그럼 만약에 자, 구청에 가서 지적소고에 이제 지적도를 이제 열람을 하게 되면, 발급을 받게 되면 요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40. 요거는 30. 임야도는 50, 40이에요. 근데 요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고요. 요거는 실무상 쓰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40이다. 그때 X. 그래서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5번에 무슨 점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수치지역부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지적이라고 그랬어요? 수치지적. 그래서 저 뒤에 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지문. 자, 그래서 뭐예요? 경계점, 좌표. 그래서 좌표 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 자, 작성 대상 지역이 1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확장 정량, 지익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축적 변경 정량. 그래서 축.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축. 지적주의 축적은 몇 분의 1? 500분의 1. 농지 정리 사업지구는 아까 몇 분의 1이었죠? 1000분의 1. 그러면 우리 이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성을 요한다? 시도지사 성인.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으로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좌표, 부호, 보도.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토지 경계 결정과 보고는 뭐에 따른다? 좌표. 그래서 좌표 동그라미. 아까 지적공별 등록사항, 요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도표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소재는 뭐예요? 공통, 지목은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갖다 놨으니까. 그러면 기출 지문을 이제 한번 봐봐요. 맨 뒤에 25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 펼쳤어요? 네, 맨 뒤에. 자, 근데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맨 뒤에. 자, 맨 뒤에 보면 25페이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5페이지 가서 첫 번째 봐봐요. 자,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돼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르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19의 기출문제네요. 그러니까 항상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경계는 도면. 그래서 아까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2번입니다. 자, 토지대장 줄 쳐봐봐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이제 봐봐요. 소재. 소재는 뭐예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등이 등록되므로 대상 토지에 대한 찾았어요? 자, 그러면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 등본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은 여기는 어디? 대표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2회 때 그림으로 출제했어요. 이렇게 출제했어요. 봐봐요. 다음 중 소재와 지번과 면적과 지목과 면적을 보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 또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2번이 그렇게 출제된 겁니다. 자, 3번은 대지권 또 나왔다. 대지권 비율 줄 쳐놔봐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21회 때 또 출제됐네요. 자, 또 4번 또 출제됐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이 무슨 도장이에요? 목도장, X네요.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토지이동 사유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도면번호는 홍대 X.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도 등록되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되지 않고 토지이동 사유, 도면번호도 등록되지 않는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5번을 봐봐요. 건축물 및 구조물. 건축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대라고 그랬죠. 구조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 그러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체는 도면에 등록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출제된 거네. 다음 중 등록사항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디만 등록된다? 도면.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지적도면의 일람도 나왔네요. 일람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일람도라는 것은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 일람도. 일람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람도의 축적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 몇 장이면 생략이 가능하다? 4장 미만이면. 일람도는 지적소원층이 관리상 필요할 때 빛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빨간 거는 철도용지, 하천 구간은 파란색, 도로는 까만색. 그래서 까만색이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자, 그러면 7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또 이제 올해 예상이 되는 게요. 7번이 예상이 돼요. 그럼 잘 잡아야 되겠네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경계는 도면이죠.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미. 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의 이름, 축청, 축도장. 도각선과 거수치, 삼각점 및 지적 규점점의 이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번호, 건축물의 번호는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되지 않죠. 부호 및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아까 경계는 몇 mm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0.1mm, 그렇죠? 자, 색인도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럼 지금 이때까지 출제된 게 이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요거지만 우리 몇 페이지? 24페이지 그 도표를 완전하게 숙달돼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지적 공부의 관리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관리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아까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쭉 잡아봐요. 가시, 불가시.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서 관청, 지적서 보, 연구 버전입니다. 공개는 어디에요? 지적서 관청, 그죠? 자, 은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 안 돼. 예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성인. 딱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거는. 그럼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이거는 어디에요? 지적서 관청, 시도지사 지적서 관청, 정보관리체계에서 마다 관리하죠. 공개는 지적서 관청 또는 엄연동장.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거 세 개 딱 기억해둬야 돼요. 구축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26페이지 정리 한번 쭉 하고 또 한번 봅시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 그럼 자기가 툭툭툭 치고 가야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전한 것은 제외된다. 그러면 지적하여는 제외되고 7종류가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거죠. 자, 지적서 완성 특침은 지적서고 특침은 연구 보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전환된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지적서 완성. 어디에서?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보전. 이렇게 탁 나와야 돼요. 반출 및 복제가 나오네. 가시적 지적 공부는 원칙.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성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지적 공부 찾아서요. 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까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구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서 관청이.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열람 및 등본 발급 나오네. 특히 2번을 조심하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지적 공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 제외. 그걸 우려먹을 수 있어요. 도면은 제외된다라는 거, 제외. 그거 딱 기억해 두세요. 자, 도면에 복사가 나오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신청하자 도면에 복사할 수도 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또 나오네요. 심사 단계.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미리 받아야 된다.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지자청은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읽어봐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토지, 아까 상속인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뭐예요? 읽어봐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승인 단계, 아까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그래서 그거 딱 정리해 두시고. 또는이 미시예요. 또는, 일부러 또는 하나 집어넣어놨네요. 미시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관리, 그건 아까 외웠던 거고. 자, 기출지문, 어떤 기출지문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누구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자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전국 단위는 아까 외웠던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게 이제 반영돼서 출제된 지문이네요.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놔봐요. 자, 그 뒤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줄쳐놔봐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 출제됐어요? 21회 때 출제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미 잡아놓고요.
자, 11번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나오네요. 복구가 나옵니다. 복구 그러면 자, 핵심 포인트를 뭐라고 잡아놨는지 봅시다. 지적 소환청.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거 가로 줄쳐놔봐요. 가로 안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의 복구는 누가 하느냐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가로 안에도 약간 우리가 의미상으로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멸실 훼손된 당시의 지적 공부가 가장 부합된다고 두 번 들어갔네요. 인정되는 관계 자유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 11개 지문 나왔네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뭐라고 써놨어요? 멸실 훼손될 때 지체 없이 복구한다. 이게 변형이 돼서 작년에 2.5점짜리고요. 자,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이거 봐요. 지 나왔다. 축 나왔죠? 지축.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점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하나한다. 그래서 뭐예요? 지축. 작년에 또 출제가 된 지문이고요.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어디가 포인트예요? 소유자. 소유자 그러면 툭 쳐야죠. 등기부로. 툭 쳐요. 어디로? 확정 판결.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네요. 지적 공부의 등본 등본 발급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출제되고요. 근데 지금은 수입 인지 정지를 지금 전차 없애서 뭘로 해요?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인지 정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입 인지는 뭐라고요? 국세, 수입 인지는 지방세. 그것도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5번. 5번이 왜 틀렸어요, 거기? 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설명 달아놨죠? 자, 그러면 우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는 누가 설치 운영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건 5번은 X네요. 이렇게 해서 출제됐다는 소리예요. 자, 6번에 복구 자료. 몇 회 때 출제됐어요? 22회 때. 올해 몇 회예요? 작년에 몇 회예요? 26회. 그래서 4년 만에 출제됐네.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뭐가 출제될 것 같아요? 올해는 신규 등록 첨부 서류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얘 출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는 꼭 신규 등록이 출제되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신규 등록의 첨부 서류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복구 자료에는 지적 공부의 등본, 정보 처리, 전산 정보 처리 전 복제된 지적 공부. 그럼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정리하는 서류.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름은 틀려요. 그러면 청량 결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전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정본 또는 사본 등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요번에 22회 때도 출제되고 26회 때도 2.5점짜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출제돼요? 4년 만에. 그럼 한번 빼기 한번 해봅시다. 빼기. 자, 보통 출제 경향을 제가 어떻게 분석하냐면 봐봐요. 올해 몇 회예요? 27회죠. 27회에서 4를 빼봐요. 그렇죠. 23회하고 24회. 얘네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출제 경향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뭐다? 출제 테마를 봐봐요. 출제 테마들. 뭐가 출제되는지. 봐봐요. 그러면 올해 몇 회예요? 27회. 그러면 중개사법이 제일 어려울 때가 2번 있었어. 언제 있었어요? 오늘 장재현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물어본 거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15회 때하고 24회. 24회. 그래서 제가 24회 그래서 기출문제를 뽑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선생님 말로는 24회하고 15회보다 24회가 더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24회 때를 한번, 자기가 꼭 한번,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 프린트 해주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올해 중개사법을 공략을 해야 돼요. 중개사법. 근데
중개사법 잘 들어요. 중개사법 선생님 뭐예요? 막판에 되게 좋은 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과거에 작년에 100점 찾아가니까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꾸준히 들으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나가요. 지문들 나가요. 그 지문들만 잘 해놓으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막판에 하나 나갑니다. 그런데 미리 그거 줘봐야 뭐 다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뭡니까? 좋은 자료 줘봐야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야? 자료만 수집하러 다녀요. 자료만 수집하러.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나와있던 우리 이 기출문제들이 가장 좋아.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게. 그러면 6번은 그러면 26회 때도 출제되고 22회 때. 그래서 4, 5년 주기로 해서 돌고 돌아요.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7번 봐봐요. 7번은 언제 출제됐어요? 자, 7번. 지적소관청은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정부 일부가 멸실훼손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승인으로서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작년에도 출제됐고 또 대표적으로 18회 또 기출지문이 되네요. 자, 3번은 복구 자료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줄쳐놔요. 첫 번째, 1. 그러면 복구 자료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 이 두 개에서 그러면 이것도 변형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수업을 나갔던 자, 원칙적으로 청량해야 하네. 원칙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A적으로 해야 하네. 안 하는 건 언제? 허용 범위 이내. 그렇죠? 여기에다 취직 맞추다 보면 봐봐요. 그거 어떻게 이제 지문을 변형시키는지 봐봐요. 변형됩니다. 잘 들어봐요. 복구 자료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만 복구 청량해야 된다. 그때 X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허용 범위 초과와 하나는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8번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9번 또 보죠.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에 부합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동의 동그라미 쳐놔봐요. 동의. 자, 동의 그러면 어디로 툭 쳐? 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저런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컨셉이 다 있어요. 컨셉이. 자, 컨셉이 요즘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봐봐요. 지금 종로에는 오후 수업을 하거든. 문제풀이가 들어갔어요. 지난주 컨셉은 뭐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제 읽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마다 오고 X는 정답 몇 번? 3번. 다음 중 틀린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X고 오면 뭐다? 이거는 다음 중 옳은 거거든. 그러니까 50%는 3번까지 읽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4번까지, 나머지 50%는 4번까지 찾아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5번 읽었다.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5번은 읽지를 않아야 돼. 5번 읽어서 답이 나오면 그거는 거진 시간이 부족하든지. 봐봐요. 3번은 X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야. 5번 안 읽어도 정답은 5번이야. 다음 중 옳은 거거든.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 이게 X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뭡니까? 틀린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를 볼 때 4개 지문 3개 읽은 찍어서 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까지 읽었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든지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장 가봐요. 40문제 중에 정답이 5번만 있나? 그렇잖아요. 5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진짜 이걸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영시할 때 한번 볼 때 학원에서 되도록이면 뭐예요? 몇 번까지 읽는다? 4번까지. 나는 많이 틀리더라도 좋다. 나는 죽어도 5번은 안 읽는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컨셉은 뭐냐? 자, 저 째려봐요. 째려봐봐요. 째려봤죠? 문제를 째려보고 들어가야 돼. 숫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먼저 확인하라. 이게 또 포인트가 돼. 봐봐요. 숫자가 하나 있어. 정답은 3번이야. 3번. 숫자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 낸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몰랐을 때예요. 숫자가 나왔는데 또 구선생이 숫자 하나 나왔다고 그걸 찍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째려보고 숫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지문을 읽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숫자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몰랐을 때요 3번하고 4번은 정답의 확률이 거진 뭐다 한 10%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숫자가 2개 나와서 몇 번부터 찍어요? 찍더라도 1번, 2번, 5번 여기서 찍어놔야 된다. 진짜요? 진짜야? 진짜야?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달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 한 달 만에. 언제 합격했냐? 15일 때. 15일 때. 왜 15일 만에? 근데 이분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수업 들으러 온 거야. 자기는 이제 공인중개사 우습게 본 거지. 그럼 초창기니까요. 우습게 본 거야. 어쩌니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들어왔어요. 그럼 찍기 방법 8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이러나 저러나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찍기 방법 8가지를 적어달래. 그래서 집에 가서 연락했대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몰랐을 때는 먹중해요. 근데 대충 하라면 이건 적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의미예요. 뭐 아예 모르면 찍기 방법 8가지 가져가서 문제만 찍으면 돼요. 지금 봐봐요. 자, 뭐예요?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민법에 긴 지문이 나왔어. 긴 지문이. 장문이야. 그러면 주로 3번과 4번의 정답이 있어. 두 개만 읽으면 돼요. 2개만 읽으면. 주로 긴 문제는 4번 아니면 3번에다 갖다 놔. 3번 아니면 4번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중문 정도는 몇 번에다 갖다 놓느냐. 이게 진짜 맞아 떨어져요. 자, 주로 몇 번? 4번하고 5번에다 갖다 놓는 거다. 그럼 4번하고 5번에서 답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장문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문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문제는 1번에다 안 갖다 놔. 1번.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라. 따져야죠. 그러면 그걸 1번에다 갖다 놓겠냐 이거지. 정도 몇 번에 갖다 놔요? 5번에 갖다 놔. 그럼 모르면 5번 찍으란 말이야. 몰랐을 때를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야. 알면 안 돼, 알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3시간 동안 문제 풀이할 때 10초 동안 째려보는 연습을 시켰어. 째려봐. 숫자가 몇 번에 나왔어? 2번. 그러면 2번부터 읽어. 2번이 틀렸네요. 그래, 정답이 그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의미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문제 푸는 요령. 그래서 저는 뭡니까? 이론은 공부할 때는 요령을 피면 안 돼. 근데 문제 풀이는 철저하게 요령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붙는데 뭐가 없어서 그러냐? 문제 푸는 요령들이 없어서 떨어져요. 실력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령이 없는 거야. 문제 풀 때. 너무 당한다라는 거야. 당한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차라리 그럼 봐봐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이동희 선생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계법 몇 개예요? 12개. 농지법 몇 개예요? 2개. 몇 문제예요? 14개.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그래요. 요거만 봐줘도 까락은 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2개 더 맞으면. 봐봐요. 그럼 국계법 했잖아. 그럼 국계법, 농지법. 법이 몇 개예요? 6개. 그러면 봐봐요. 국계법하고 농지법 빼봅시다. 건축법 있죠. 건축법은 모조리 3번 찍고. 자, 도정법은 모조리 2번 찍고. 자, 도계법은 모조리 3번 찍고. 그래도 60점이 넘는다. 생각을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건 까락이라도 확보해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국계법하고 농지법은 뭐다 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딴 건 안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계법만 정확하게 해놓고 농지법만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법은 나는 건축법은 2번을 찍으려 한다. 2번 싹 찍고 도계법은 이제 정말 다 찍고 3번 찍고 나머지 4번 쫙 찍고도 한번 점수 채점 한번 해봐요. 모의고사 몇 점 나오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할 게 있어요. 공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계법하고 농지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계법 안 하면 뭐다? 이거는 점수 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는 것은 요령이니까 그 요령을 잘 체득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동의 나오면 툭 쳐야 돼. 조정 이렇게 툭 나와야 돼. 그러면 봐봐요. 10번 봐봐요. 지적성한층은 지적 공부를 복구한 경우, 복구한 후에 복구한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게시판 및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15일 이상 게시한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복구한 후가 틀렸잖아.
후, 복구 전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아끼고 있어요. 요 10번을 지금. 18회 이후에는 출제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 지문이 그래서 이 지문을 작년에 목숨을 걸었는데 오히려 쉬운 거에서 출제가 돼서 그나마. 자, 요 10번은 목숨을 걸어야 돼. 지적 공부 복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읽어봐요. 개시기간 내 거기 딱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딱 보면 아 여기가 키워다. 개시기간 내 며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요 이의 신청이 그러면 요 15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 이때까지 출제된 게 그 정도 지문돼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일이 변형되고 절이 변형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고요. 자, 12번에 무슨 공부가 나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이제 아까 했던 거 또다시 재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공통점은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2번.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훼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는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 소관청이. 자,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아까 했던 다시 복습.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 여기에는 지목이 담겨 있다. 무슨 공부의 내용이다? 지적 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뭐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 무슨 대장의 내용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 다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아까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까 개별 공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자, 개별 공시지가도 하나 있죠. 실제 거래 가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나와 있네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누구? 지적소관청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종합 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 증명서의 발급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질문 한번 봅시다. 6개 질문인가요? 자, 1번.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나왔네. 부동산 종합 공부란 이제 자기가 툭 쳐봐요. 토지의 표시 툭 쳐봐요. 건축물 표시 툭 쳐봐요. 토지 이용 및 규제 툭 쳐봐요.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를 툭툭툭툭 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출제됐어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에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멸실, 훼손 또는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그럼 만약에 지적공부만 나오면 틀려요. 지적공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4번의 지적소관청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등록상을 정정하고 잘라봐요. 정정하고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잖아. 그럼 굳이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등록 관리는 누가 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그것도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5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뭐다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25회 때 1번 하나 독자적 문제. 그래서 2, 3, 4, 5, 그다음 6개 지문이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25회 때 무려 2문제가 출제되라. 저는 한 문제 이상을 했어요. 25회 때. 거의 1번만 하나 이상을 했더니 등록관리까지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올해 출제된다면 이 안에서 지문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지문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게 몇 번?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뭘로 장난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랑 3번 마찬가지. 그래서 1, 2, 3 요 세 개는 꼭 잡아놔야 됩니다.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1, 2, 3에서 또 변형돼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의 개념만 잡고 오늘 또 헤어져야 되겠네요.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그 관계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토지 이동이 아니다. 또한 전에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만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으로 하여서나 현재는 이 이외에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새로이 정하는 게 뭐예요? 신규 등록.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 저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토지 이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몇 년도에? 2002년도에.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거기 25일 때 봐봐요. 첫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했던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의 종목이 될 수 없는 거.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자, 분할은 무슨 이동? 이동. 합병은? 이동.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또 아니란다.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이지. 소재 지번. 그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이상해. 아니, 지번 변경이 왜 토지 이동이 아니요? 지번 변경이. 봐봐요. 지번 변경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머리에 박아야 돼요, 자꾸. 자, 아까 지목 변경 또 가더니 또 이제 지번 변경 또 가네. 자, 그럼 또 다시 여기 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신규 등록. 아니기는 뭘 아니야. 뭐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아니 왜 저만 보면 까먹는가 봐요. 자, 등록 전환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그렇죠. 등록 전환도.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 이동이네. 직접 변경도 토지 이동이네. 도시개발 사업에도 도시개발 사업 갈아엎으니까 토지 표시가 변동했죠. 그럼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토지 이동이네. 그러면 사업을 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업을 함부로 벌리려면 뭔가 도시개발 사업한테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 상업으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야. 말이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몇 자? 사업시행자 몇 자? 사업시행자 몇 자? 5자. 1. 며칠에 신고한다? 15일. 그러면 토지 이동에는 시도지사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승인 차이 제하고는. 한번 봐봐요. 그럼 작년 뒤칠 문제 잘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시도지사 승인을 시도지사에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 소관청에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봐봐요.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여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제발 부탁하는데 가서 딴 거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이거 오늘 본 거 오늘 복습하지 말고 내일 복습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요. 23일날 드디어 아버지하고 독립하기 때문에 23일날 이사 날짜가 잡혀서 하여튼 축하한다고요. 저는 서운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서지고. 근데 제일 기뻐하는 사람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괴로워요. 이게 요즘은 제가 괴로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뭐 부모하고 헤어지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